응? 선풍기만 써. 이 황석공을 말하는 거고요.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황석공이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양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오실오허, 이 5가지 실한 것과 5가지 허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실은 뭐냐? 실은 것은 첫째, 집은 작은데 식구가 많다. 그게 택소인다. 이게 좋은 현상이다. 옛날에도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여러 사람이, 여러 식구가 살을 때, 그게 뭐 수저 같은 것도 몇 개인지 몰라서 그냥 한 주먹씩 갖다 놓고 해서 나눠 먹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발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큰 집에서 한두 사람이 살게 되면은 그 집의 길을 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신혼부부가 아이도 없으면서 50평 아파트를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운이 좋은 기간 동안에는 그런 집에 살아도 문제가 없지만 운이 나쁜 때 그런 집에서 산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 얘기한 사람이 황석공이라는 사람인데 오실에서 첫 번째 집은 작은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 아이들 때문에 큰 집을 장만해서 산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나갔다. 그러면 내에만 남는 큰 썰렁한 큰 집인데 그럼 그 집을 팔고도 바꿔야 되느냐. 근데 그게 대대로 내려온 터가 아주 좋은 터인데 집이 크다고 바꿀 거냐 이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그 식구를 늘리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 식구를 늘리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짐승 그림 같은 거 아니면 고양이나 개 같은 거 길러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 그림을 갖다 그려도 좋고 그런데 이제 짐승 그림을 그린다고 갖다 놓는다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저기 잔나비 날에 태어난 사람인데 범 그림을 갖다 건다든가 또 범 날에 태어난 사람인데 병아리 그림을 갖다 건다든가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이 병아리 같은 걸 갖다 걸어놓으면은 서로 원진이 되니까 말이에요. 범날에 태어났는데 병아리 그림을 나타나면 인류가 원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닭이 이렇게 병아리를 거느리고 마당에 노는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식구가 많잖아요. 그런 그림을 갖다 걸더라도 그렇게 태어난 이 자기가 사는 집 주인의 출생일과 또는 연과의 충이 되는 그림 걸지 마라. 또는 이제 사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생이라든가 사일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돼지가 새끼를 내서 젖을 먹이는 그림 좋잖아요. 그런 그림을 갖다 건다 그러면 사해충이 되니까 좋은 게 아니죠. 충이 되는 건 안 좋은 거죠. 이게 식구를 늘린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여튼 집이 크고 식구가 없을 때는 식구를 늘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을 많이 먹인다든가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럼 운이 트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비해 대문이 작다. 물론 집하고 대문하고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문이 집보다 크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 그거의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좋다. 대문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 대문이 커서는 안 되느냐 그러면 대문이는 기가 드나드는 통로죠. 그 기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길어야 되지 감당 못하는 길은 오히려 해로운 거죠. 그러게 집에 비해서 대문이 좀 작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집은 큰데 대문은 뭐 이렇게 한쪽 문에서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내는 게 좋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러면은 이 책대 문소 그러니까 문은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해서 아주 조그만 집은 근사한데
문이 아주 쬐끔한 문에도 이거 문소가에서 좋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음양이라는 건 꼭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에도 그 음양의 조화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균형이 이루어지면 좋은 사주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쁜 사주.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진 사주는 나쁜 운이 온다 하더라도 균형을 깨지진 않고 균형이 조금 기울일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 별 흉화가 없는데 이게 사주가 편곡에 되어 있는 사주들은 흉운이 오면 더 편곡돼 더 분까지 그게 그 양떨어지에 떨어지는 그런 운을 맞이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편곡한 사주는 좋지 않다. 근데 또 좋은 운이 되면 말이에요. 이게 아주 하늘 같아게 잘 되죠. 그게 잘 되는 대신에 또 반대적으로 안 될 때는 아주 땅 끝까지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담장이 튼튼해야 한다. 요즘은 담장을 안 치고 변기가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고 거기나 원두막집을 져도 밑으로 뭐 농기계 갖다 넣어놓고 이런 집들을 많이 짓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안 돼요. 물론 생활의 편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좋지 않은 집 밑에 농기계도 넣어놓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것은 좋지 않고 더구나 이제 담장 같은 걸 없는 게 좋냐 해서 도회지에서는 담장 때문에 이웃집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거리도 좁고 이러니까 다 헐기를 해가지고 싹 헐어버려서 이 집 저 집 다 그냥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동네 전체에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데 그게 집 개개인의 울타리가 없더라도 동네 전체에는 어우르는 그게 즉 동네 울타리라면 그 안에 여러 채의 집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헐어서 편리하니까 그냥 다못 태워자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담이라는 것은 뭐 도둑놈이 와서 그걸 쉽게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하는 방법도 되겠지만은 그 쏜살같이 올리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거에 악기가 그냥 침범한다든지 즉 이 거센 바람이 몰아친다든가 또는 그러다 하더라도 담이 있으면 일단은 걸러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보호장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호하는 자가 있으면은 안전한 거죠.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 보잖아요. 곰이라든지 이런 건 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힘이 있지만 새끼 때는 취약하단 말이에요. 하이에나 같은 거 와서 곰 새끼 물어갈 수도 있다 이거. 근데 어머니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못 물어가죠. 마찬가지로 집도 울타리가 있어 보호해야만이 좁은 길을 간수할 수 있다. 그게 담이 없는 게 좋으냐 있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담을 높이 이 도둑들이 들어오지만 높이 쌓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담을 높이 쌓으면 어떠냐 그러면 도둑을 더 만든 거죠. 도둑은 그 담 하나 못 넘는 사람이 도둑질하러 다니진 않을 테죠. 적어도 도둑질하러 다니려면 담 넘는 연습을 해갖고 올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이 높으면은 내부에서 가려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 말이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담이 높으면은 도둑을 못 들게 방지하는 게 오히려 도둑질하는 걸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기가 순환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담이 높으면 안 되죠. 이게 뭐든지 지나친 거는 안 좋은 거다. 이게 담도 적당한 높이여야 된다. 그럼 적당한 높이가 어떤 거냐? 그러면 집의 그 구조에 따라서 적당한 높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적당한 높이를 이제 앞으로 이제 걸어가게 돼요. 그걸 참작하시면 되고요. 또 이 작은 집에 육축등이 많다, 짐승들이 많다. 작은 집에 그런 건 더 좋은 거 식구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육축이라는 것은 가축이죠.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육축만 되는 게 아니라 고양이 같은 것도 괜찮은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살아있는 동물이면 가족으로 쳐주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하게 되고 또 위에 여전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병아리라든지 이런 걸 두면은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돼. 누가 그거 가서
아침이나 저녁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그림 같은 걸 대체해라. 근데 이제 실물이 사는 것만은 못해도 그 그림도 상당한 효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이 있으면은 동물 실제 살아있는 동물거나 뭐 마찬가지로 좋다 이게 아니에요. 동물이 더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물이 동남쪽으로 흐르는 게 좋다 그죠. 이 물이 동남쪽으로 흘러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서쪽으로 흐르면 안 되느냐? 왜 동남쪽으로 흘러야 좋은 건가? 이 동남쪽으로 흐른다는 동남쪽이라는 것은 목의 방위예요. 수생목을 한다 이거. 물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동남쪽으로 흘러야 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의 기능을 본래 물의 기능을 완전히 잘하니까 물로서는 어때요? 이게 사람 같은 의미라면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머리털이 빠지잖아요. 머리털은 목이에요. 그 머리털이 이제 머리인데 그 머리가 까맣죠. 머리털. 그 뭐냐면 수기가 물기운이 충분한 머리다. 그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물기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잘 가물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해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죠. 뭐 인체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행을 빌어서 탈모 현상을 말해보라면 그런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이 생식기가 어때야 된다? 검어야 좋다 이 말이에요. 생식기는 숫자네. 솔직히 검은색깔을 띄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태어나서 유아가 깨끗한 애들 태어났을 때 생식기 이제 소위 이제 불알을 봐가지고 불알 시커멓다 그러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로. 그게 뽀얗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 시원찮으면 이건 말이에요. 이건 생殖 기능이 없거나 말이에요. 자라는데 지장이 있거나 병을 많이 앓거나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의 색깔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게 좋다. 나중에 이제 샘을 어디다 파는 게 좋냐 그런 것도 동남쪽으로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수생목이 되는 쪽이 파야 그 물이 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가 유통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이제 기가 막히면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 막힌다고 그러죠. 기 막히면 좋을 게 있어요? 기는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 막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자기 집에 남쪽에다가니 뭉어를 파. 그거 소극하잖아요. 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곤방에다가니 저기 마당에 수도를 하나 설치하네. 곤방에도 설치하네. 곤방은 차라리 토국소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의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데다 거기다가니 마당에 허수에 쓰는 수도를 맨다. 그게 좋은 거냐 이게. 그런데 이 곤방이나 간방은요 하다 보면 거기가 벼요. 그게 그런 것 같다고 그것도 더러운 것 같다고 쓰레기통도 같다고 이런다 이거예요. 또 정화조도 거기다 먹고. 그게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야. 예. 그 이제 5가지의 이 좋은 대처 방법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나쁜 거예요. 포함한 거죠. 집은 근데 식구가 작다. 이거 아까 식구가 많은 거 설명했을 때고요. 집에 비해 대문이 크다. 어떤 집이든지 이 절대 수치로 말하면 집보다 대문이 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집에 비해서 대문이 크다는 것은 집하고 사이즈를 재서 그렇던 게 아니라 그게 그 집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요즘 자가용이 들어가야 되고 농촌에서는 이게 이 트럭타라든가 이런 것을 또 화물차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데
마당까지 화물차가 쑥 들어가야 좋지. 대문이라고 쬐뚱한 말이라고 들어갈 수도 없으면 좋으냐. 농촌 주택이니까 좀 잘해야 뭐 상칸, 오칸 진 집인데 경기라든지 이런 그 방아를 채운다든가 곡식을 수확해서 오면은 대문 속에 쑥 들어가서 집에다 받쳐놓고 앞에 받쳐놓고 내리는 게 좋으니까 대문을 널찍하게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건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문이지 집에 대해서 대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뭐든지 이 들어오는 기가 좋은 기가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내 것이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장이 이 불안하면 안전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 아까 담장이 있을 필요성을 설명할 때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샘이나 부엌이 제자리가 아니다. 샘이나 부엌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특히 이 한옥에서 부엌 바로 앞에 우물을 파면은 지금은 수도가 나오니까 뭐 집에서 틀어도 되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물을 들여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부엌 바로 옆에 우물을 파면 얼마죠? 이게 집 안에다 이렇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흉한 거예요. 또 일단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메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우물을 파지 말아요. 예, 지금은 이 모타장치가 이게 잘 돼가지고 전기도 끊어고 그래서 다른 데 판다 그러더라도 물을 끓여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편리해졌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전기세를 아낀다고 부엌문 앞에다가 우물을 파서 쓰고 이러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예, 이 시골 우리 이 고향집에 또 옆집이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잘 살으니까 부인이 필요하다면 뭘 해주고 싶죠. 그게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거기서 파면 좋으냐고 물어보러 와서 그거 안 파는 게 좋다고 좀 귀찮더라도 다른 데서 길어다 먹더라도 그 부엌 앞에는 파지 마라. 그래서 한 4년 정도 살았다 그러는데 남편이 중풍을 쓰러졌어요. 중풍 쓰러졌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중풍 걸리지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고칠 수 있는 중풍이냐 안 고치는 중풍이냐가 문제인 거죠. 이 중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피순환이 안 돼서 막히는 것이 중풍 아닙니까? 근데 머리에 막히거나 목에 막히거나 막히는 부위에 대해 다르지만 이게 머리 같은 데는 이게 수술하기도 없고 열어보기도 곤란한 데에 가서 막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열어서 그 막힌 곳을 뚫는다든지 설관을 다시 바꿔낀다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그게 터졌다든지 막혔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필 거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기 가서 막힌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생기는 것은 이게 안 되면 조상 따른다고 샘자를 파서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부위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냥 그때는 혈전 용해제도 없었어요. 지금은 혈전 용해제가 있어서 녹여라도 보지만 그래서 그냥 바질벌써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는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뭐 꼭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나쁘다는 걸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연이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해서 지금 도자도 있고 트럭도 있으니까 산도 옮기고 흙도 파다가 맵고 이렇게 맘대로 하는데 말이야. 무슨 산이 나한테 영향을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도 산을 많이 훼손한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또 산은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판다고 해서 산이 매력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산들을 많이 끊어서 길을 낸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이지 그 책임자들이 오래 사는 애
어떤 이유가 오래 못하게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과거의 문명 세대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 도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영향으로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집보다 터가 이 집보다 터가 너무 넓다 이런 이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 그러면 집 밭을 지역을 사가지고 이 한쪽 끝에가 집을 짓고 그 앞에는 과일 나무도 심고 또 놀이터도 만들고 저녁이면 잔디밭도 만들어서 파라솔도 갖다 놓고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또 이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금붕어도 기르고 그 이상향을 거기다 연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더구나 이제 돈이 있다 그런다면 그 골프장 같은 거가 더 좋겠죠. 그렇게 시설하고서 살 수 있느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길이 없느냐?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냐면 집을 짓고 집을 울타리 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그 큰 집에서 큰 집 밭이 있으면 자기 울타리예요. 그리고 울타리와 집이 어울리게 해놓고 그 다른 데 골프장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나가면 돼. 물에서 나가서 그걸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여기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양태 풍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그걸 못하느냐 할 수 있다. 자기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담을 쳐서 담 속에 집이 아담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담을 친 대문을 나와서 그 정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이 터가 한 터다 하더라도 그걸 확대해서 보면 세계가 내 집이고 우리나라가 집이고 우리 도가 집이고 산천이 내 정원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의 요철 기준이에요. 택지의 요철이라는 것은 이 평지가 들락날락했다는 게 아니라 테두리가 들락날락했다는 거죠. 여기 집이 있으면 이 집터가 이렇게 물론 여기는 팔팔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면 이렇게 이런 터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고 들쭉날쭉은 이런 터가 된다. 이런 것이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이것은 이런 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택지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대개는 사각형으로 떨어져 있고 또 채비지라고 해서 그 사각형 말르고 나면은 끄트머리 이제 구택이 남는 게 삼각형으로 났고 뭐 이러죠. 그런 것은 그 집도 그 허가도 잘 안 나고 그랬어요 그 전에. 근데 그게 이 토도 적어도 토가 모자라니까 그래 조그만 집이라도 신고만 하고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도 하고 터가 모자라 그랬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집은 이런 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쑥날쑥한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터가 들쑥날쑥하면 어떨 것이냐?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야? 담을 친다 이거. 담을 치고 요 안에다 집을 줘. 서울 같은 데 여기 아깝잖아요. 한 평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요 담을 말이 요렇게 치는 거예요. 요렇게. 요 금대 측량해. 그럼 나는 이렇다고 그런다면은 요만큼 하고 요거는 요쪽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바로 바꿔가지고 여기 들어갈 만큼 요걸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서부터 이렇게 죠 여기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 털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하여튼 그러나 이렇게 들쑥날쑥한 집은 좋지 않다. 그러니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좋지 않느냐인데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가 중앙이고 이게 남쪽이라고 그럴 때 북쪽이 되겠죠. 이게 동쪽이 되고 이게 서쪽이 돼요. 이게 본방이 되는 거죠. 그겠죠? 본방의 허한지 여기 본방의 허, 본방이 꺼진 집. 본방이 꺼지면 어떠냐 그러면은 본방은 부인의 방이 아니고요. 부인을 상징하는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안주인이 현찮겠다. 건강이 나쁘거나 또는 그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다. 그 집에 대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다. 본방이니까. 그러면 이쪽이 또 그렇게 그쪽이 이렇게 그럼 여기 손방이죠? 여기 양쪽이 비었어요. 그러면은 손방은 큰 딸이니 큰 딸하고 부인하고 나쁜 거냐가 아니라 여기 앞에죠. 앞에가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거고. 앞에가 내밀었다면 이건 뭐냐? 이게 둘째 딸 아니? 둘째 딸이 너무 이게 날뛰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화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력에 문제가 돼. 눈에 이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결이라고 이걸 만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게 이 부족된 내 결이고요. 이거는 만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 결말을 결만이라고 해요. 이게 간방결 또는 여기는 본방결이죠. 또 이것은 이방만 이렇게 표시하게 한다. 간방이 이렇게 허하면 어떻게 돼요? 간방이 허하게 되면 자손이 죽죠. 간방이라는 것은 이 남자가 다 도전하는 거거든요. 도전하는 방위가 적으면 도전하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가 적다는 게 거기 그 집에는 아들이 적은 거예요. 여기 항림도 이렇게 나와요. 방위가 이제 공부하시면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는 철보다 응업률이 높다. 그러면 나온 게 철이고 들어간 게 요요. 그러면 철이 더 이 작용을 심의하느냐, 요가 더 작용을 심의하느냐, 그러면 요가 더 작용을 심의하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길합니다. 그러니까 길은 좋은 자리에다 모이를 썼어요. 그럼 오늘 좋은 자리에다 모이를 썼으니까 내일부터 좋은 운이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나쁜 자리에다가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차를 범했다 그러면 그 이튿날부터 올 수 있어요. 예, 그 전에 이렇게 이 시에서 이 동작을 한 사람이 자기 선치 자꾸 했어요. 자꾸 했는데 그 묘지가 삼살방에 있어요. 자기네 집에서. 그리고 또 그 묘지 좌향이 삼살향이에요. 근데 그러면 자기 선치를 들어갈 묘소를 신우지 미리 만들어 본 거죠. 근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거기다 모실 거냐? 삼살방에 모시지 마. 삼살방이니까 모시지 말아야 될 거냐? 식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겠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절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 물어보니까 스님이
동지가 지났으니까 해가 바뀌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동지가 지났으니까 가서 묻은 거예요. 가서. 근데 사무제진에 가서 사무제 지냈는데 겨울철이가 빙판했더라고요. 그 사무제진에 오는 차를 다른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운전수만 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길이 미끄럽고 또 날씨가 춥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 삼살방에다 오히려 썼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그 불상사가 생긴 것은 뭐 까마귀가 날아가 배 떨어져서 까마귀가 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내가 그 사례가 있으면 그 잘못 적어놨는데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가 돼요. 요즘 여기 공주 사람은 자기의 조상 산소를 이장을 했는데 삼살방이다 이장을 했어요. 근데 이 책력에 보면은 삼살방을 피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한 직관이 얘기가 아이고 뭐 삼살 걱정할 게 뭐 있느냐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느냐 그래가면서 자기는 삼살방을 쓸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것처럼 잘한 거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그 책력에는 그렇게 하면 삼살을 멸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종손인데 종손이 실현증이 걸려서 말을 못해요. 똑똑한 사람. 그러면 실현증 걸릴 무렵에 그 뭐 있어서 그렇지 뭐 때문에 실현증 걸렸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나 뭐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니까 그 모의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하튼 삼살방에다가 이 모의 쓰고 무슨 뭐 피하는 방법이 뭐 이런 걸 해도 안 좋더라. 내하고 좀 자별하게 지내던 분이 자기 매제가 그 서울에서 정년퇴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대전에 살고 정년퇴임했는데 그 정년퇴임은 퇴직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업을 해가지고 좀 좋은 좀 내길 만한 물건이 나오면 사서 고쳐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게 삼살방에 이사 가는 게 그래 거기 가지 마라. 그거 삼살방으로 가는 거는 돈 벌러 갔다가 돈 못 벌고 결국은 손해만 보고 말 거니까 가지 마라. 만일 이제 자기가 안 가면은 그 매제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온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업을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뭐 1년 동안 놀 수도 없지 않느냐 이거. 그래가지고서는 뭐 절인이 무슨 철학관이 뭐 다니면서 또 무당한테 다니면서 부적도 쓰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어요. 해서 그냥 갔어요. 근데 갔는데 2년 동안 서울 가서 2억 까먹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내려와서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게 지난번에 이게 부회장님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해가지고 이게 손해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심이나 먹으러 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겠지 뭐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살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게 삼살인데 삼살을 어떤 표현할 방법이 있다는 이렇게 해서 무마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살이라는 건 몽땅 그렇게 무마할 수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약한 살들은 피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살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살이 있고 그런데 이 큰 살 같은 것은 피해야 돼요.
더구나 모의 같은 거 쓴다든지 집 같은 거 짓는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삼사라면 이를테면 울 같은 남쪽의 삼살인데 남쪽의 살은 이게 사오미방이 삼살이다 이 말이에요. 사오미방. 그리고 여기 손사, 병호, 병미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 병이나 정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는 이게 좌살이거나 향살이거나 뭐 이런 게 끼어 있어 이게요. 그래서 이 노선이 삼살이 이건 삼살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오미가 삼살인 게 병주하려고 하는데 이 정주하려고 하면 되지 뭐 꼭 그거 그 삼살자리 오잘 와야 되네 이렇게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터의 요철보다는 건물 요철이 응업률이 더 높다. 왜 이 건물의 요철이 응업률이 높으냐 그러면은 그걸 외기에 관한 거예요. 땅은 내기에 관한 얘기예요. 내기가 좋은 데다가 얘기도 좋게 집을지만 그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기는 좋다 하더라도 얘기가 나쁘게 하면은 얘기의 나쁜 그런 것이 더 속히 와서 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 위에 살고 있잖아요. 만약 사람을 묻는다면 그건 반대겠죠. 그 사는 집이라는 것은 얘기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은. 내기보다 땅속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터를 팠을 때 이렇게 이제 파면은 여기 하면 여기 이제 생토탕이 생토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생토층 밑에는 여기에 이제 기가 흐르는 경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더 파. 이렇게 하고서 집을 앉혀.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생기가 있는 흙을 조금 들어가서 집을 짓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장서의 매락을 하냐면은 이게 장은 성생기요 생기를 타야 좋다 이 말이에요. 타려면 이게 여기 우유 앉아서 타는 게 이 안은 이게 성이 아니라 장이 생기죠. 생기 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타라고 그랬지. 그렇게 그것을 여기 아주 파고서 여기 쑥 들어가면 생기 속에 들어가니 좋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더 좋지 안 좋다 네, 이 생기라는 거는 이렇게 생기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뭐가 이 걸리면 흐르겠어요?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가 흐르는 건 놔두고 그 위에다 져라 이런 얘기요. 그렇게 이 장서에 있는 장승생기를 말이죠. 그게 이 혈토가 나오면 혈토 속으로 한 얼마 정도 하고서 그 안에 넣어야 좋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또 그런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나도 처음에는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게 생토가 나오면 조금 더 파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넣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 장서를 한 번 더 공부를 다시 읽어보니까 성생이 입생기는 아니다. 성생 알아요. 생기층 건드리지 마라. 집질 때에도 생기층이 나오면 그 위에다 짓는 거예요. 생기층을 또 파고서 거기다 생기 속에다 집어넣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철형의 기륭은 손방 건방에서 잘 나타난다. 그게 터가 뼈 쪽에 내미는 게 터의 중심에서 봤을 때 건방이나 손방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뼈 쪽에 내미는 응엄이 강하더라 그런 거죠. 다른 방이 내미는 것보다. 그 적어도 손방이나 건방이 내미는 때는 가차하게 잘라야 되겠죠. 다른 방위가 내미는 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그 흉엄이 좀 적으니까 놔둬도 괜찮을까. 이게 고려해 볼 수가 있지만은 손방이나 건방으로 이렇게 대지가 쭉 내미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가차없이 쳐내야 된다. 응험률이 나쁘다는 건가요? 예? 응험률이 나쁘다는 건가요? 응엄이라는 건 그런 그 어떤 영향이 발현되는 걸 응엄이라고 그래요. 이게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은 응엄이 좋은 거고 나쁜 쪽으로 발현되면 응엄이 나쁜 거죠. 어떤 일에 대응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응엄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터는 반듯해도 전원주택 같은 거는 예쁘게 짓느라고 이렇게 저런 모양을 이렇게 내면서 짓잖아요. 네. 그게 그럼 나쁘겠네요. 꼭 나쁜 게 아니라 그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방위를 강화하는 좋지만은 그 방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못을 내기 위해서 삐딱삐딱 짓는다 이런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이 집 예모를 복잡하게 지면 복잡하게 질수록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니까 복잡한 일이 생겨도 그걸 감당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괜찮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해롭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복잡한 거 감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구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요. 용의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 새의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 그 짐승뿐만이 아니라 꽃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좋은 거냐?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감당 못 한다면, 안 넣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당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형은 귀퉁이에 있을수록 이 반응이 좋다 그런 거죠. 내미는 것은 어떤 게 더 뭐냐면 구퉁이가 내밀었을 때가 더 강하다. 그 왜 구퉁이가 내밀면 강하냐고. 구퉁이라는 것은 두 방위에 해당되잖아요. 동쪽, 남쪽이라든지 동쪽, 북쪽이라든지 두 방위를 관할하잖아요. 구퉁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밀으면은 동쪽이고 또는 남쪽 운기가 서로 만나는 것이니까 두 가지의 운기가 좋게 작용이 되면 큰 거죠. 근데 그 나쁘게 작용이 되면 나쁜 거죠. 더 나쁜 거. 좋게 하면 더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게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나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마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지. 나이가 더 좋게, 그 욕심이죠. 욕심이니까. 욕심이 결국 좋은 거냐? 좋지 않아요. 근데 운이 좋을 때는 좋겠죠. 그러나 사람의 운이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나쁜 운일 때는 그러면 아주 나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는 좋은데 10이라는 게 고무를 갖다 줄였다 늘렸다 옮겼다 바꿨다 할 수도 없지. 한 번 지어놓으면 그걸 그 집을 버리기 전에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때 생각해가지고 이게 극도로 좋게 만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자기는 그 집에서 만든 사람이지만 그 집을 자기가 200년, 300년 살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그 자손이 살거나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사서 살게 된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한테 적당한 집이 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팔고 말으면 그만이지. 그때 그 나중에 사는 사람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팔고 나왔으면 되고. 그건 아니죠. 결국 좋지 않은 시설을 만들어서 판다고 그런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도록 차위를 놓은 거 아니야. 덫을 놓은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 복을 받는 일을 못한 사람이다. 않는 게 좋은 거죠. 이 덕이라는 것은 내가 닦기가 어려운 거죠. 또 덕을 닦으려면 내가 손해를 해야 돼. 내가 어려워야 돼. 고단해야 돼. 그 덕을 뭐로 닦느냐 하지만은 덕을 닦아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덕을 닦는 것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손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다 자손이니까. 그 길은 빨리 안 오죠. 흉은 빨리 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꼭 펴서 거요.